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워밍업으로 알아볼 종목은 다음 주 청약하는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필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청약 정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 플러스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합니다. 그래서 환불일은 같은 주 목요일인 9월 16일이 되고요.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희망상당 공모가로 31,5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9월 3주차는 5종목이 청약하죠. 이 5종목이 추석의 영향으로 모두 청약 일정이 겹쳤는데요. 그러므로 비례 청약을 선택하실 종목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골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매한 종목은 아마 경쟁률이 처절할 정도로 낮을 것이고요. 여하튼 워밍업 정보와 수요 예측 결과를 고려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14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전량 신주 모집입니다. 그래서 공모 금액은 441억 원이고요. 코스닥 중형급 종목입니다. 140만 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35만 주 배정되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게도 4만 2천 주로 3% 비중으로 배정이 됩니다. 적은 수량이지만 우리 사주를 배정하는 종목이므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 단독이고요. 키움증권은 청약일에 계좌를 개설하셔도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도 없고요. 일반 청약 한도는 2만 2천 주입니다. 풀로 청약하시려면 약 3억 5천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플러스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러가 주요 제품인데요.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이죠. 그리고 수술 부위에 유착을 감소시켜주는 약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척추 수술에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마 성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셨던 내용이겠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대표적인 주사제 성형 시술인 보톡스와 필러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톡스는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성분으로 근육을 마비시켜 수축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로 일시적으로 얼굴에 주름이 펴지게 되고요. 네모난 얼굴이 약간 가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에 반해 필러는 피부에 부담이 없는 물질을 피부 안으로 넣어서 빈 곳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름 개선에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이마나 코에 삽입하면서 약간 더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이 필러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볍게 시술할 수 있는 필러의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성장 속에 필러를 주력으로 개발하는 바이오 플러스의 실적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19년 170억 원, 20년에는 244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8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무난하게 20년 실적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익률인데요. 순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웬만한 게임 회사보다 이익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손익은 바이오 플러스의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는 수출을 확대하면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18년도에 거래업체 수가 61개였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219개로 늘었고요. 전체 매출의 약 70% 정도를 수출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보았더니 전 공정 미수탁 계약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품 생산을 레시피만 주고 파트너사에서 생산, 마케팅, 세일즈까지 알아서 하는 방식인데요. 브랜드도 고객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브랜드 로얄티만 받는 수준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업 관련된 인력이 자회사를 포함해도 총 13명입니다. 그러므로 직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판관비도 상당히 적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단한 이익률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로열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중국에서 작년에 약 27억 원의 로열티 매출이 나왔는데요. 중국 시장도 무섭게 미용 성형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는 중국 하이난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 제조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는 이 법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겨냥해서 필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의 약 96%가 필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유착 방지제와 화장품 등의 제품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조금씩 매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반기 기준으로 필러의 매출 비중이 약 84%까지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더욱더 제품 라인업을 다변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 성형과 생체 연고를 대체제로 준비하고 있고요. 차세대 보톡스도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공모 자금 중 이러한 신규 사업의 연구 개발에 153억 원을 사용하고요. 연구실과 생산시설을 통합하는 사업도 약 188억 원을 사용해서 신축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46억 원은 원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면 바이오 플러스는 굉장한 장점을 보유한 종목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 종목은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 물량인데요. 상장일 유통 물량이 741만 주입니다. 비중으로 53%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수치만 보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인 줄 알았습니다. 일반 종목 중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43.5%입니다. 공모주주의 주식수 대비 약 4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요. 거기에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약 21만 주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투자를 했고요. 이 물량은 의무 보유에서 제외가 되므로 상장일에 바로 매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상장일에 바로 매도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중으로는 1.7%입니다. 그리고 물량이 추가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사채와 스톡 옵션인데요. 먼저 전환사채는 총 50억 원이고요. 전환가액이 약 16,000원입니다. 공모가의 절반이죠. 그래서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면 31만 주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보유한 11만 주는 보호 예수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도 남은 20만 주는 바로 보통주로 전환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직원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 중 행사되지 않은 물량이 26만 주가 있습니다. 이 주식도 상장일부터 바로 보통주 전환될 수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46만 주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 35만 주의 공모 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상장일부터 추가가 될 수 있는데요. 비중으로는 3.3%이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거기에 이 46만 주까지 더해져서 유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통 물량이 바이오 플러스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공모가 산정 프로세스 살펴볼게요. 유사기업으로 국내에서 필러를 생산하는 휴메딕스와 휴젤을 선정했고요. 두 개 기업의 평균 PER은 37.3배였습니다. 그리고 PER을 산정할 때 이익 기준을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최근 4분기를 적용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휴재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공모가 산정 시 기준 주가가 23만 4,600원입니다. 휴젤은 보톡스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으면서 코스닥 20위 내에 드는 대형 종목입니다. 최근 미래 성장 동력을 고민하고 있는 GS그룹이 이 휴젤을 인수하였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이런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었죠. 약 28만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19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모가 산정에 적용했던 주가가 23만 4,600원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4만원이 높은 가격인데요. 그래서 유사기업도 두 개만 선정했는데 그중 한 개가 이렇게 M&A 이슈가 있는 기업을 선택한 것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이오 플러스의 순이익은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연환산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순이익에 곱하기 1을 한 것인데요. 유사기업들의 평균 PER은 최근 4분기 순이익을 적용하고 바이오 플러스의 상반기 실적은 연환산함으로써 비교하는 회사와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주당 평가가액으로 약 4만원을 도출하였고요. 여기에 희망상당 기준 할인율 21.5%를 적용하여 희망상당 공모가로 41,5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할인율을 20% 이상 부여한 점은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은 만큼 장외 거래도 활발합니다.
오늘 기준 장외거래 시세가 5만 1,000원인데요.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62%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는 청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장점으로는 손익인데요.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40%가 넘는 이익률도 상당히 인상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필러 중심의 매출 비중을 조금씩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도 그런 방향으로 공모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인데요. 상장일 유통 물량도 많고 기존 주주 물량도 많고 추가되는 물량도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에도 저의 생각으로 꼼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청약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바이오 플러스의 수요 예측 결과는 내일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신한스펙 8호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조심, 더위 조심 아시죠? 내일 만나요.